네, 월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쟈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또 꿀꿀합니다. 네, 흐리멍텅 이렇게 또 어제도 이렇게 또 흐리멍텅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흐리멍텅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날씨를 보면은 계속 좀 날씨가 계속 흐려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뭐 60도, 50도 정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온도는 화씨입니다. 화씨, 섭씨가 아니라 여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화씨로 이렇게 또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비가 온대요.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혹시 비가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계속 이렇게 또 추워진다라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잠깐 뭐 여름이 오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또 추워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 날씨는 조금 이렇게 또 흐리멍텅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하면서 뉴스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사 중간중간에 다 이어서 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기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 음료수 이렇게 또 마시거든요. 제 밑에 이렇게 또 보시면은 구독뿐만이 아니라 가입을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음료수를 사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계십니다. 한 달에 $5씩 이렇게 또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계신데 제 음료수 이렇게 또 아침에 제 아들 이렇게 또 라이드를 해주면서 저희 동네 안에 타운센터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이 파네라 나서 음료수 이렇게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 어제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뭘 그렇게 또 마시냐고 이렇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음료수 마시는데 거의 대부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또 그러니까 아이스 커피 이렇게 또 마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또 이제 빈속에 커피를 먹으면 또 안 좋다고 누가 어디서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히비스커스 티 이렇게 또 가져왔습니다. 이 히비스커스 티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붉은 색깔의 이제 티인데 요거를 이렇게 또 먹으면은 살이 이렇게 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이라도 좀 빠지라고 이렇게 이 히비스커스 티를 이렇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와가지고 25% 관세를 이 모든 차량들에게 이렇게 또 매기겠다.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입이 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 가지고 25% 관세를 이제 부과를 이렇게 또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 관세가 이렇게 또 매겨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4월 2일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조만간이거든요. 오늘이 뭐 27일이니까 이제 뭐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될 터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4월 2일부터 모든 이제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25% 관세가 매겨진다고. 25%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10,000짜리 자동차가 갑자기 $12,000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그러면은 $40,000, 보통 이제 미국에서 팔리는 차들이 $40,00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40,000면은 $10,000가 더 붙는다는 그런 소리야. 그러니까 $50,000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야. 차량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비싸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자동차 부품들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미국에서 이 자동차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품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뭐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생산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오는데 부품들에 대해서는 5월 달부터 이 관세를 25%씩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지금, 뭐 자동차 업계에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자동차 이제 업계에서는 생산 비용 증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장들이 임시 폐쇄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우려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많은 자동차를 이렇게 또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가장 많은 자동차를 이렇게 또 수출하는 나라는 바로 멕시코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멕시코 다음으로 뭐 한국, 일본, 캐나다, 독일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 자동차 업체 뭐 도요타, 닛산, 혼다 주가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미국 기업들이 거기에다가 캐나다에다가 이 자동차 공장을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이 캐나다에서 이 자동차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수출을 하는데 이 캐나다 총리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이 캐나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또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유럽도 이렇게 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유럽, 독일이 지금 뭐 큰일 났는데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이렇게 또 수출을 미국에다 이렇게 또 하는데 뭐 BMW, 벤츠, 폭스와겐, 아우디, 뭐 고급, 뭐 초고급 차량으로 이렇게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뭐 페라리도 있고, 뭐 이태리에서 뭐 페라리도 있고, 뭐 벤틀리도 있고, 램보르기니도 있고, 뭐 난리가 나지. 페라리나 뭐 램보르기니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차량 가격이 막 30만 달러, 막 40만 달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25%를 붙인다? 아니 그러면 40만 달러가 5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10만 달러가 더 붙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누가 사? 미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야 이거 진짜 큰일 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조치다라고 하면서 지금 대응 조치를 지금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이제 자동차 가격들이 적어도 최소한 5% 이상씩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제 수입량들이 최고 75% 정도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자동차 회사들에서 미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다가 이 자동차 공장 같은 것들을 아마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현대 자동차에서는 미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투입을 하겠다. 뭐 20 빌리언 달러 뭐 엄청나게 큰 돈을 이렇게 또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원래는 뭐 발표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정의선 그 현대자동차 회장이 이번에 새롭게 이 미국에다가 세 번째 공장을 이렇게 또 뭐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자동차 공장에서는 전기 자동차를 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생산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요것도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너가 와라. 너가 와가지고 우리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자. 미국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 백악관에서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림이 좋지 않아?라고 하면서 백악관으로 이렇게 또 부른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 회장님은 가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 발표를 이제 미국에다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발표를 하자마자 미국에다가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커다란 공장도 세우고 뭐 철강소도 이렇게 또 세우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또 많이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그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바로 우리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25%째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 와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또 팔려고 하면은 공장을 지어라.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또 생산한다고 하면은 관세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뭐 4월 2일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굉장히 좀 이제 빡시게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상호 관세도 뭐 시작이 되고, 뭐 멕시코랑 뭐 캐나다에다가도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뭐 자동차에다가도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무역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뭐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GM 스탁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또 이제 가장 커다란 자동차 회사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GM이지 않습니까? 쉐브롤렛도 있고 뭐 GMC도 있고 캐딜락도 있고 이 GM의 스탁이 오늘 장이 오픈을 하자마자 9%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뭐 지금은 뭐 9% 내려갔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뭐 5%가 6%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지금 이 GM의 주식이 이렇게 또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이 GM의 이 자동차 공장들이 거의 대부분 이 멕시코에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생산이 된 GM 차량들이 그렇게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 작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분기에서 이제 3분기까지 이 GM에서 이렇게 또 이 판매를 한 이 자동차 이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판매를 한 자동차들 중에 30% 정도가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있다고 해요. 한국에도 뭐 아시다시피 GM이 대우 공장을 이렇게 또 사지 않았습니까? 대우 자동차 공장을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한국과 이제 멕시코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되는 뭐 소형 SUV들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에퀴녹스나 뭐 블레이저 같은 그런 이제 소형 이 자동차 뭐 SUV 이런 차량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도 이제 한국이나 멕시코,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많이 생산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런 GM 자동차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수입이 이렇게 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M 이 미국 자동차 브랜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관세가 25%를 붙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이 자동차 이제 생산하는 비율이 78%나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생산하는 비율은 2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타격이 GM보다는 적다라는 그런 소리죠. GM은 30% 넘게 해외에서 이렇게 또 생산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포드도 한 2%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텔란티스 있지 않습니까? 뭐 다지나 뭐 크라이슬러 뭐 집 이런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스텔란티스는 이 미국 내 생산 비율이 5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하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되고 있는 게 39%이다. 그런데 스텔란티스는 주가가 1%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네요. 어차피 스텔란티스는 뭐 그렇게 뭐 이 자동차 3사들 중에서는 가장 좀 이제 약한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이니까.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가장 타격이 적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그 기가 팩토리에서 거의 다 이렇게 또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지금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 모든 이 수입이 되는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지금 이 GM은 가장 이렇게 또 타격을 이제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뭐 멕시코에서 가장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 GM 공장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GM의 주가는 연초 대비에 벌써 12%나 이렇게 또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이 관세 문제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제 4월 2일부터 이제 진짜 시작이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M의 주식은 앞으로도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GM에서는 이 생산을 어디서 더 많이 해야 할지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아마도 이제 GM은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생산을 하는 것을 더 늘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자동차 업계가 지금 난리가 난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 이제 폴비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25%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이렇게 또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디트로이트 자동차 3사 GM, 포드, 스텔란티스는 엄청나게 지금 출혈이 심하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중에서 승자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모든 이 테슬라 차량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되거든요. 미국에 굉장히 커다란 이 기가 팩토리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네바다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여기저기인가? 네바다에 이제 가장 커다란 기가 팩토리가 이렇게 또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또 판매가 되는 모든 테슬라 차량은 미국 내에서 실제로 조립이 된 그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굉장히 적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자동차 3사들보다는 당연히 이 관세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3사도 굉장히 지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고 이렇게 자동차 3사들뿐만이 아니라 유럽 자동차들이 지금 큰일 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벤츠, BMW, 페라리 뭐 이런 자동차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동차들은 가뜩이나 비싼데 여기에다가 25%를 더한다? 4만 달러, 5만 달러짜리 차리 25% 더한다고 하면은 뭐 만 달러에서 뭐 2만 달러까지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40만 달러짜리 뭐 그런 차들 온다고 하면은 10만 달러가 이렇게 또 붙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난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도 이제 완벽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테슬라 자동차들은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이제 조립이 되기는 되지만 부품들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부품들을 이 수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는 25%씩 이렇게 또 4월 2일부터 이렇게 또 하겠다.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들에 대한 관세는 5월 달부터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도 이제 5월 달부터는 이런 뭐 부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가 이렇게 또 붙다 보니까 아마도 이것 때문에 세금을 테슬라도 피할 수는 없다. 완벽하게는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동차에다가 뭐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들에다가도 지금 뭐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중국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은 미국에다가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은 수출을 하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부품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 수출을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그러면은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들어오는 이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20% 추가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중국에서 이렇게 또 판매가 되는 이 테슬라 차량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영향을 이렇게 또 받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서 이 기가 팩토리가 있기 때문에 뭐 중국 뭐 테슬라 자동차들은 뭐 중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되기는 되지만 뭐 일부 뭐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되고 있는 뭐 부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슬라도 완벽하게는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본 결과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평균 가격이 6,000달러 이상씩 적어도 6,000달러씩 인상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피할 수 있는 것 같기는 보이지만 그런데 관세 전쟁이 더 심화가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도 절대로 안전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업계가 지금 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관세를 이제 대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심히 걱정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이렇게 또 선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2일부터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빡시게 하겠다라고 예고를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굉장히 많은 이 유권자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분명히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좀 이제 반응이 회의적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이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다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호 관세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미국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4월 2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 뭐 전 세계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뭐 미국이랑 이렇게 또 거래를 하는 나라들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글로벌 무역 질서를 이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또 재편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렇지만 이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렇게 관세를 세게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은 이 제조업이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다르게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급망이 이제 충격을 이렇게 또 받을 것이다. 이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들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과 마찰을 이렇게 또 빚을 것이다. 이제 서로 이제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제 승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측은 이 무역 정책도 처음에는 이렇게 또 질타를 받기는 받지만, 그런데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일자리들이 이렇게 또 늘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 이렇게 또 부흥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유권자들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평가를 이렇게 또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하지만 이 CNN의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1%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또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장 낮은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이민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또 색출해내 가지고 지금 뭐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정책은 56%의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많은 지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를 것으로 지금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 경제학자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이 물가 오른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감당을 이렇게 또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중산층들 그리고 저소득층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이 비용을 이렇게 또 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이제 해외 수출업자들이 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트럼프 이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이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수출업자들이 이제 해외 뭐 중국에서 그 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 제 댓글에도 그렇게 남겼어 누군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은 이 수출업자들이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이 관세를 매기는 것은 수입업자들이 내는 것이다. 챗GPT한테 가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 관세 정책은 수입업자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내야 하는 돈들이다.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관세 세금을 내야 돼. 미국 정부한테. 그리고
당연히 기업들은 공짜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관세 낸 것만큼 비용이 이렇게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수출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중국이나 이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멕시코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캐나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세 정책을 매긴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중산층들, 저소득층들한테 가장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세워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미국인들한테 감세를 이렇게 또 해줄 것이고, 그리고 이 세금들은 해외로부터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피들은 좀 잘 좀 생각을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매니플레, 지금 조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브레인워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면서 똑같이 세율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이제 우리들한테는 몇천 달러 깎아줍니다. 인컴 텍스 같은 거 이제 몇천 달러 이렇게 또 깎아주는데, 그런데 부자들한테는 막 몇십만 달러, 몇백만 달러, 몇천만 달러를 이렇게 또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야. 그리고 기업들도, 이 법인들도 어마무시하게 감세를 이렇게 또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지. 거기서 이렇게 이 세금을 덜 거치게 된다고 하면은 세금을 어딘가에서 걷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관세로 걷어들이겠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관세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이 내는 것이다, 중산층들이 내는 것이다 라는 거는, 지금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모든 경제학자들이 지금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랑 지금 협상 카드로 지금 이용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이렇게 또 관세 정책을 세게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조업이 이렇게 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반면에 이 미국은 이제 앞으로 조만간 굉장히 커다란 경기 침체를 이렇게 또 맞이를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다.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이제 하드 랜딩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지금 많이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도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지금 이 캐나다에서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이 항공편이 예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플라이 부킹이 지금 70% 정도나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이제 캐나다에다가도 지금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뒤로부터 지금 이 캐나다에서는 어마무시하게 거센 불매 운동이 계속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제 캐나다 총리는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루도가 이렇게 또 캐나다의 이제 총리이지 않습니까? 트루도 이 총리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국의 이제 끈끈한 이제 동맹이고 가장 가까운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또 홀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불매 운동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지금 캐나다에서 미국에 대한 불매 운동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이렇게 또 여행을 가는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취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하고 이제 캐나다 간에 이 항공편 예약이 70% 이상 지금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특히 7월하고 이제 8월이 가장 이제 성수기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 방학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굉장히 커다란 이 관광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캐나다로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마도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마도 2025년도 이제 10월 달까지 캐나다
캐나다랑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항공 좌석 32만 건 정도가 아마 감소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 총리, 지금 총리 이 마크 카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캐나다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공격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캐나다는 이제 미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하라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미국에 대한 제품들 불매운동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여행을 가는 것을 지금 자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에서 실제로 이 캐나다 사람들 이렇게 또 미국으로 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단속을 세게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뭐 만약에 이제 캐나다인이 미국에 이렇게 또 이 여행을 오거나 이제 장기 체류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 한 달 넘게 이렇게 또 있는다고 하면은 뭐 지장 찍으러 와라. 지장 찍으러 와라라고 이렇게 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몇 캐나다인들은 이 아이스, 이 미국의 이민 세관 이제 단속국의 이제 단속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방문하는 게 이제 실제로 무섭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25%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캐나다랑 미국이랑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악영향을 지금 서로 간에 악영향을 계속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캐나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멕시코는 조용히 하고 있긴 했지만 왜냐하면은 멕시코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멕시코는 이제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이제 받는 것들이 많이 파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멕시코는 좀 조용히 이렇게 또 보고 있으면서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잘 하려고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캐나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좀 이제 콧대가 좀 높죠. 어쨌든 간에 이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멕시코도 좀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또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의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 뒤돌아서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과 이제 뭐 교역 같은 것들이나 이제 동맹을 이렇게 또 맺지 않을까. 아마 이제 나중에는 브릭스에도 이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은 미국만 이제 홀로 남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당연히 쇠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기업이 특히 이제 테크 기업이 전 세계의 위상을 이렇게 또 떨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들을 미국에서만 버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 만약에 이 미국의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안 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큰일 난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돈들이 이제 없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아니 이거 이 미국 테크 같은 것들 뭐 당연히 미국의 이제 동맹국이기 때문에 잘 쓰면은 좋지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막 적대국이 돼버려. 그러면은 누가 미국 서비스들을 쓰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쓰고 구글을 누가 쓰고 페이스북, 메타, 뭐 인스타그램 누가 쓰고 뭐 아마존 누가 쓰고 그래 누가 이거 쓰고 미국 거 누가 쓰겠냐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그 돈들이 미국으로 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투자는 덜 되게 될 것이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미국의 미래가 좀 이제 암울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HHS 이렇게 또 해가지고 Health and Human Service 미 보건복지부이죠. 미 보건복지부에서는 만여 명 정도의 정규직을 지금 직원을 이제 해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미국 이제 보건복지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8만 2천여 명 정도를 고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발적으로 좀 이제 퇴사를 해라라고 이렇게 또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도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이메일을 이렇게 또 보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한 10,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또 퇴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10,000여 명을 더 지금 해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한 20,000여 명 정도가 이제 미국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잘리게 이렇게 또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82,000여 명에서 62,000여 명으로 이 직원들의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HHS 미국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8개 부서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 부서를 15개로 이렇게 또 통합을 이렇게 또 시키고 그리고 지역 사무소들을 10개에서 이제 5개로 이제 반으로 이렇게 또 줄여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연간 한 18억 달러를 1.8 빌리언 달러를 이렇게 또 절감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0,000여 명 감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FDA에서 3,500명 가장 많이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요. CDC에서 2,400명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NIH에서 1,200명 그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300여 명 등 한 10,0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한 미국의 이제 행정청을 이렇게 또 신설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만성 질환비 예방에 이제 좀 이제 집중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해고는 내일부터 빠르면은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5월 27일부터 진짜로 해고가 효력을 이렇게 또 발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 미국의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지출을 하는 것을 지금 엄청나게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줄이면서 감세를 해주면서 지금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따로 돈 뜯어가고 그리고 더 감세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공 서비스들이 더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들이 이렇게 또 받고 있는 공공 서비스들에 대해 가지고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나쁜데 더 나빠진다라는 그런 소리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지출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이렇게 또 해야지만 미국에서 이제 고용 수도 이렇게 또 더 높아질 뿐더러 이 돈들이 이렇게 또 돌게 되면서 미국 이제 사회에서 이 돈들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줄여버린다. 이제 미국에서 돈이 잘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이제 기업들도 지금 뭐 돈을 안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도 지금 이렇게 또 줄이고 있고 그리고 R&D 같은 것들도 지금 뭐 투자 같은 것들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너무나 지금 좀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불안 요소들이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업에서도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어. 지금 연방 정부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지금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어. 돈이 이제 안 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뿌려놨었던 그 돈들이 이제는 다 걷어들여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출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좀만 힘다고 하면은 아마도 올해 말쯤에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굉장히 심히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터프스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제 동생도 이 터프스 치대 나왔거든요. 터프스 대학교에서 이렇게 박사 과정을 이렇게 또 밟고 있었던 터키 출신의 이제 유학생이 어제 이 국토안보부로 인해 가지고 DHS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체포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연방 법원에서는 이거는 불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터키 유학생을 이렇게 또 구금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또 해라라고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도 이렇게 또 봤거든요. 지금 이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또 뉴스 채널들을
해서 이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이 터키 출신의 터프 이 유학생이 박사 과정을 이렇게 또 밟고 있다고 하는데 길거리를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히잡을 이렇게 또 쓰고 있어. 히잡을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 길거리를 이제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반대편에서 어떠한 남성이 이렇게 또 걸어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고 그냥 사복 경찰처럼 그냥 보통 사람 같아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또 걸어오더니만 갑자기 이 여성을 잡더니만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요원들이 이렇게 또 나타나더니만 이 여성을 잡더니만 막 가방도 뭐 뺏고 막 그래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터프스 대학교가 매사추세츠에서 있나 뭐 그렇거든요. 여기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터키 유학생은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민 구금 시설로 이렇게 또 옮겨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거는 이 법을 위반을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매사추세츠에서 이제 이동을 이렇게 또 시키기 전 48시간 안에 사전 통지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터키 유학생 박사 과정을 이렇게 또 밟고 있었던 이 터프스 대학교에서 밟고 있었던 이 학생의 비자가 지금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국토안보부에서 이 여성의 비자를 취소를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터키 유학생은 팔레스타인 지지를 이렇게 또 하는 활동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 학교에서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체포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합법적인 비자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박탈을 이렇게 또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수정 헌법 그 제 1항 있지 않습니까?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지금 시민권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이렇게 또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좀 거의 뭐 독재 국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미국의 자유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모르겠네요.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의 이 헤그세스 국가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그 수많은 이 내각들이 수많은 이 장관들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뭐 민간 기업에 이렇게 또 만들어낸 메시징 앱에서 여기에서 뭐 장관들이 다 모였다가 여기에 잘못해가지고 이 애틀란틱 그 편집장에 이렇게 또 추가가 되게 되면서 이게 지금 만천하에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되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헤그세스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계획을 시그널 이 앱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또 논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의를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미국의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을 신뢰도 할 수 없는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의 앱을 이렇게 또 사용을 한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측에서는 백악관에서는 시그널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통 수단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다운 플레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신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세큐리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허술을 하느냐라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정권을 이렇게 또 잡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신의 내각들 자신이 이렇게 또 뽑은 장관들이 이렇게 세큐리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다운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 지금 미국 모든 매체들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 매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미국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 같은 것들이 이런 기밀들이 이런 시그널 앱에서 무슨 애들 장난하듯이 민간 기업이 만든 거기에서 이렇게 또 이런 전쟁 작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유출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뭐 난리가 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시그널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통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이 보안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세큐리티 이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밀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전하다. 정부의 이 기밀 시스템을 이렇게 또 메시지하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그세스는 그거를 이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장관들이 그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미국만큼 이런 강력한 이 군사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나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공격을 하고 진짜 전부력이 막 어마무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뭐 공격들에 대해 가지고 진짜 뭐 보안 같은 것들 이렇게 뭐 짱짱한데 그런데 지금 이 헤그세스는 이런 앱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출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전직 이제 국방부 고위 관리자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징 앱은 국방부가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기밀 네트워크, 뭐 JWICS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는 진짜 비교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세큐리티 면에서, 보안 면에서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기밀 같은 것들을 국방부의 기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지 않고 시그널을 이렇게 또 이용을 했느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측에서는 기밀 정보를 이 시그널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제 이 애틀랜틱 그 편집장이 전부 다 이렇게 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메시지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언제 몇 시에 이 F-18 뭐 MQ-9 미국의 진짜 전력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마호크 같은 그 미사일들을 몇 시 몇 분에 우리가 발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이렇게 또 메시지에 이렇게 또 포함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월 플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출이 되느냐. 이 미국의 국방부 기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시그널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자격이 없다. 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미국의 국방장관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기밀 유출을 이렇게 또 가능성을 조사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간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피오나지 액트를 지금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백악관이랑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멘 공습 최종 명령을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내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제 플로리다 별장 있지 않습니까? 마라라고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기밀 정보 시설이 내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백악관에서 이런 중요한 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플로리다 그 별장에서 이 예멘 공습 최종 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히 이런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중대하게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이나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나 뭐 언론들에서 이거 진짜 중대한 사항이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민주당을 이렇게 또 공격을 할 때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세큐리티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정부 산하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기자들이 계속 이렇게 또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나 뭐 백악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다운플레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남 탓을 해. 지금 이 사건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언론에 이렇게 내놓고 있는 이 애틀랜틱 그 편집장한테 계속해가지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잘못한 거 아니야. 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런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허술하게 이렇게 또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네, 지금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잘못을 다 아틀란티아 이 편집장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 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관련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난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unlikely 네, to fire 네, 월트나 네, 아니면은 네, 그 other 네, 사람들 네, 장관들 네, 뭐 네, 피그세스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 이 파이어를 할, 예, 뭐 경질을 할 가능성은 네,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국가안보보좌관 이 마이크 월츠가 네, 이 마이크 월츠의 예, 보좌관이 네, 예, 이 애틀랜티 편집장을 이렇게 또 추가를 이렇게 또 시킨 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막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이렇게 또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을 마이크 월츠나 피트 헤그세스나 이런 사람들을 뭐 경질을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은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아무도 해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막 기자들이 막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뭐 마이크 월츠도 이렇게도 물어보고 뭐 피트 헤그세스한테도 이렇게도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물어보니까 야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예, 막 기자들이 물어볼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기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런 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유출이 됐느냐? 이거 너무나 허술한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거는 애틀랜틱 편집장이 잘못한 것이다. 네, 이 애틀랜틱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이 잡지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극좌파이면서 그리고 기사 같은 것들을 이 미스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그런 이 잡지사이다라고 이렇게 또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네,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다른 그 상대방을 그냥 뒤집어 씌워버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그 살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에 대해 가지고 진실로 얘기를 하지를 않고 다들 이 잘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야. 네, 이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야. 네, 이 편집장이 잘못한 것이야.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피들은 믿고 있어요. 야 대통령님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피트 헤그세스나 뭐 마이크 월츠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뭐 잘못한 거는 우리가 아니라 뭐 상대방이 이렇게 또 한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우리들은 뭐 국가 기밀 같은 것들을 뭐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 찬양을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뭐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찬양을 이렇게 또 하는 거야. 장관들이 그거를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미쳤구나.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는 진짜 옛날에 그 독재 옛날도 아니지. 지금 현재 뭐 북한의 김정은이나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독재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뽑아놓은 이 장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냥 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요거 있지 않습니까? 막 받들어 총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들로만 이렇게 또 뽑아놓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만 찬양을 하면 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만 찬양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얘네들은 잘못이 없어 라고 하면은 잘못이 없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뭐 신입니다, 신. 뭐 독재자 중에서도 이런 독재자가 없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진짜 중대한 사항이 이렇게 또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경질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못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에서 범죄 조직들을 지금 소탕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시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어토니 제너럴 이제 법무장관 팜 본디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버지니아에서 이 MS-13 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굉장히 커다란 그 깽단 조직, 이 MS-13 이제 탑 멤버를 우리는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MS-13 깽단의 이 이스트 코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트 코스트 동부 쪽의 리더를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24살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자신의 SNS 서비스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MS-13 리더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팜 본디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 체포를 한 이 MS-13 리더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MS-13 그 조직 중에서 가장 최고위급 이제 3명 중에 이제 1명이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얘도 이제 추방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MS-13 이 리더 그리고 뭐 멤버들 뭐 몇 명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하거든요. 이 깽단원들이 아마도 이제 엘살바도르로 이렇게 또 추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 엘살바도르에 굉장히 커다란 교도소를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우선 이렇게 보내놨다가 나중에 베네수엘라로 이렇게 또 송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못하는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이제 범죄자 같은 것들 뭐 깽단원들에 이렇게 또 붙잡는 거는 지금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칭찬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깽단원들을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서 지금 깽단원들 말고 그냥 이제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잡힐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이 사람들 이렇게 또 잡으면은 우선 이 사람의 진짜 MS-13 깽단원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깽단원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보통 사람인지 조사를 한 뒤에 이제 추방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측에서는 우선 잡으면은 다 이렇게 또 추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마찰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깽단원들 뭐 범죄자들 이렇게 또 추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잘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제발 좀 이런 보통 사람들은 안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CNN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 뭐 앞바다에서 잠수함 뭐 관광하는 게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이집트 해안에서 이 잠수함 관광을 이렇게 또 하던 도중에 침몰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잠수함 안에 굉장히 많은 이 러시아 관광객들이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집트 그 홍해 그 앞바다에서 뭐 휴양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러시아 관광객을 태운 잠수함에 이렇게 또 가다가 침수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까지 6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21명이 병원으로 이렇게 또 이송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 원인은 아마도 잠수함이 산호초를 이렇게 또 탐험을 하는 그 잠수함이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무언가 이렇게 또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해안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이렇게 또 침몰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직후에 긴급 구조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기는 펼쳤는데 그런데 이제 구조된 그 인원들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러시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6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뭐 잠수함 같은 것들은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이런 이제 위험한 것들은 그냥 안 타는 게 최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도 그 잠수함 뭐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막 인플로션 돼가지고 사망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요번에 이렇게 또 좀 이제 어이가 없을 수도 이렇게 또 있는 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제 부자들은 러시아도 이제 부자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네, 부자들은 뭐 전쟁이고 뭐고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금 뭐 이집트에서 이렇게 또 관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가 러시아 사람들 관광객들 이렇게 또 많이 피해를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커다란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지금 불을 못 잡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아마도 이제 한국 역사상 이제 거의 가장 역대급 산불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들의 수가 28명이나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불로 인해 가지고 대피를 한 긴급 대피를 한 인원들의 수가 37,000여 명에 이렇게 또 달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뭐 9,000여 명 이상의 뭐 인력이 이렇게 또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산불을 이렇게 또 잡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은 강풍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불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산불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고 이렇게 9,000명 뿐만이 아니라 120대 헬리콥터가 이렇게 또 동원이 돼가지고 계속 이 불을 이렇게 또 끄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망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8명 이렇게 또 사망자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좀 너무나 이렇게 또 안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산불이 아마도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이렇게 또 난 것 같다. 이 묘지 주변을 이렇게 또 불태우거나 한국에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도 이 불꽃이 이제 원인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불을 이렇게 또 지피다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뭐 미국에서도 이런 엄청나게 커다란 산불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 1월 초에도 이제 여기 이제 LA 근처 해가지고 뭐 팰리세이드 산불, 이튼 산불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뭐 때문이다? 기후 변화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책을 이렇게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소폭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이나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뭐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2% 정도 거의 이렇게 또 변동이 이렇게 또 없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뭐 관세 전체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25%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주식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려가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이렇게 또 하는 거 뭐 자동차 말고 이제 4월 1일부터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관세 정책에 이제 매우 관대할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는 좀 덜 될 수도 있다. 타격이 이제 덜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변동이 이렇게 또 없다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익명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석유 업계 임원들을 이렇게 또 설문조사 익명으로 애너니머스로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석유 기업들의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세금뿐만이 아니라 뭐 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에너지 시장에 불확실성을 이렇게 또 초래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이 석유 기업들이 미래 프로젝트를 예전부터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좀 더 이제 클린한 석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또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미래 프로젝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계획이 지금
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관세 정책들 때문에 철강 세금 같은 것들 이렇게 또 비용이 이렇게 또 증가가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줄 베이비 줄 같은 그 전략이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다 효과적이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제 석유 생산이 아마도 감소가 될 수 있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오히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때문에 석유 업계에서 이제 타격을 이제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힘들어지게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이 보험 업계에서 이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나기 쉬운 그런 이 지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KB 홈즈라고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 건설사가 이렇게 또 있거든요. 이런 주택을 만드는 굉장히 커다란 이 건설사가 이렇게 또 있는데, KB 홈즈에서 캘리포니아의 어느 이제 커뮤니티에 새로운 집들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데, 파이어 리사일런트 커뮤니티를 이렇게 또 서든 캘리포니아 이 샌디에고 뭐 근처라고 한다고 하네요. 샌디에고 이제 외곽 지역에 이제 에스콘디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64개의 단독주택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주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수 소재로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들어가지고 산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산불 때문에 불꽃 같은 것들이 막 이제 날아다니다가 이 집들에 이렇게 또 옮겨 붙게 되면서 이제 불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 KB 홈즈에서 만든 뭐 파이어 리사일런트 이 집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내열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불에 굉장히 강하다, 불길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파이어 리사일런트 커뮤니티의 첫 번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KB 홈즈에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다른 이제 건설 업체들에서도 아마 이제 따라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샌디에고 집들이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집들의 이제 주택 가격은 다 100만 달러 이상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산불 요즘 들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들도 이제는 불이 나지 않는 그런 소재로 이제 더욱더 이제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